서문대학교에서 너만의 세계를 찾아해봐. 서문대학교에서 너만의 세계를 찾아해봐. 서문대학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문대학교 입학팀 입학사정관 박민수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13시부터 13시 40분까지 선문대학교 입학 설명회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충남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 진학 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회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영상들을 좀 몇 개를 보셨는데요.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선문대학교가 이제 어떤 학교인지 어떤 점이 조금 훌륭하고 학생들이 조금 이제 알면 좋을 그런 정보들 이제 조금 전달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 선문대학교에 어떻게 이제 들어올 수 있을지 어떻게 입학하면 좋을지에 대해서까지 조금 설명을 하고 혹시 이제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이제 채팅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실시간으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선문대학교 입학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선문대학교의 위치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뭐 대상자가 충남교육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뭐 충남에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영상이 뭐 유튜브이기 때문에 뭐 전국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천안아산역, 그다음에 뭐 탕정역, 작년에 생긴 그다음에 배방역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교 근처에 역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지리적인 뭐 소재지로 보면은 저희는 아산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천안 아산역이 보이는 것처럼 천안과도 굉장히 조금 인근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뭐 탕정, 그다음에 좀 불당동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핫한 동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천안 아산역에서는 셔틀버스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해 있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뭐 백화점, 그다음에 이제 불당동 상권이 마찬가지로 좀 선문대학교 가까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탕정역, 이제 작년에 생긴 이 탕정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분 정도 차로 이동했을 때 5분 거리에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 뒤쪽에 보시면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 시티,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아산 탕정 테크노 산업단지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삼성 공장이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삼성이 뭐 소규모의 그런 기업이 아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기업이고 그러한 기업의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공장이기 때문에 그 공장 이 디스플레이 시티가 위치해 있음으로써 그 밑에 이런 뭐 다른 도급 업체들이라든지 계열사들이 많이 이제 입점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대 계열, 디스플레이 계열 쪽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해서 그런 회사들 혹은 뭐 삼성에 취업한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지중해 마을이라고 해서 요건 정말 학교에서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요. 지중해 마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예쁘게 꾸며져 있는 그런 뭐 동네,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생들이 학교 다니시면서 뭐 밥이나 뭐 카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이쪽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뭐 사실 바로 옆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그래도 인근에 위치해 있으면서 뭐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미래자동차공학부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취업을 뭐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통학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남교육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남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학생들이라고 해서 뭐 저희 학교 다니면서 뭐 경기도나 서울로 이동할 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보시면 수서역 SRT 타고 강남 쪽에 있는 수서역 28분 걸리고요. 서울역, 용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3분 걸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타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뭐 비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소요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타보시면 이 정도 소요 시간 만에 수서역이나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제 아산역, 선문대역에서 학교까지 셔틀버스로 5분 내지 10분 정도, 아침에 좀 막히면 10분 정도 걸리는데 보통은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좀 역에 가까이 위치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굉장히 수시로 많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이제 등교 시간이나 하교 시간 때는 되게 집중해서 많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학을 하시는 생각이 있으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편하게 이제 다니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안역, 뭐 아산역, 뭐 천안터미널, 온양역, 온양터미널 해서 이제 학교 인근에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이용할 만한 그런 시설 위주로 셔틀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요건 통학버스 내용인데요. 사실 요거는 뭐 이제 뭐 경기도나 서울, 뭐 인천 지역 학생들한테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뭐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뭐 서울, 강남, 성남, 분당, 신갈, 뭐 동천 이런 식으로 뭐 경기도에 있는 그런 도시에서 쉽게 학교로 이동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이제 선문대학교에 다니는 뭐 충남 학생들이 뭐 서울이나 이쪽으로 이동할 일이 있다고 하면 요거 시간 잘 맞춰서 타고 가시면 좀 더 편하게 뭐 터미널까지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오늘 2학기부터는 여기 추가로 이제 동탄 노선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혹시 이제 뭐 동탄에 볼 일이 있거나 뭔가 뭐 조별 회의가 있다거나 하면 뭐 이런 버스 타고 이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선문대학교는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게 물론 충남 지역 학생들에게는 가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과 수도권과 가까이 있다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숙사인데요. 이렇게 좀 통학이 좋다고 해도 사실 이제 또 대학 생활에 어떻게 보면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기숙사이지 않습니까?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입주 가능 인원은 3,650명으로 굉장히 좀 대규모 인원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를 저희가 갖추고 있고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호스텔식으로 해서 공용 욕실이 아닌 개별 이제 방마다 개별 욕실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건설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설 자체는 굉장히 뭐 노후됐다기보다도 새거 느낌의 그런 어떻게 보면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사실 근데 뭐 기숙사라는 게 아무리 좋은 이제 생활관, 아무리 좋은 기숙사라고 해도 룸메이트를 좀 잘못 만나게 되면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기반 시설 자체는 시설 자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깔끔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나 이제 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1학기 학생들, 신입생 학생들에게는 뭐 딱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지 않고 이제 거의 무조건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후에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뭐 성적 점수와 거리 점수를 반영해서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다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입주 가능 인원이 3,650명이에요. 이게 거의 제적 인원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웬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성적을 망치지 않는 이상은 기숙사 이용이 쉽게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하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아직까지 방에서 공부하냐? 그럼 썸네소 카페 가서 공부하라는 말이야? 아니지. 여기는 조명도 예쁘고 충전도 돼. 그리고 심지어 커피는 무료였는데 지금은 되고. 너 사기꾼이냐? 세상에 공짜가 어디냐고. 너 학교 다니면서 아직도 몰라? 뭐? 창의학습 공간. 여기가 우리 학교라고? Fantastic. 너 지난학기 CV라고 하지 않았나? 이번에 꼭 애플 받을 거야. 난 피는 제스로 할 거야. 난 처음 배우는 거 에스프레소 먹는다. 여기서 공부하면 네 능력이 빛날 거야. 모든 과목에 이런 찬스가 있다고?
I gained incredible power. 코너킹 자리 잡아야 돼. 너를 기다린다. 보신 영상처럼 이제 서문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대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실제로 저희 학교에 다니고 계시는 유학생 여러분들께서 직접 제작해 주신 영상이고요. 보셨던 것처럼 뭐 이런 식의 학생들이 좀 공부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실 이런 공간, 그 다음에 뭐 좀 영화관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공강 시간이나 이럴 때 활용해서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영화관, 그다음에 요즘 또 운동들 많이 좋아하시니까 이 기숙사에 위치한 헬스장, 그다음에 요 카페 코너킹이라고 되어 있는 요 카페가 이제 학교에 한 3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본관 중앙에 이제 코너킹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관 중앙에 이렇게 좀 대규모의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어떻게 보면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학교 오시면 사실 좋든 싫든 조별 과제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 할 때 이제 회의실 뭐 다 가려면 굳이 뭐 다른 카페 찾아가고 좀 번거롭잖아요. 그런 수고를 조금 덜어줄 수 있게 본관에 좀 큰 세미나실까지 갖춘 대형 카페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좀 조별 과제나 이런 걸 할 때 좀 더 쉽게 공간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데 좀 도움을 많이 주고, 뭐 음료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비싸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좀 맛있는 그런 음료를 좀 즐길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RC 힐링 크리에이터실이라고 해서 뭐 제가 지금 뭐 촬영하고 있는 요 장소, 요런 장소들, 그다음에 관련된 학과,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라든지 뭐 요런 학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요런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에는 이렇게 드라마를 많이 찍었다, 요런 영상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저희 캠퍼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로는 펜트하우스, 제일 유명한 작품으로는 그런 게 있겠고요. 연예인들이 많이 오셔서 촬영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저도 여기서 일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신기했는데, 이제는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촬영을 오시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 버렸을 수준으로 좀 많이 좀 캠퍼스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캠퍼스가 굉장히 조금 예쁘고 넓고 이쁘게 여러분들이 좀 이용하실 수 편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학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뿌리진 않아요. 장학금을 뿌리진 않지만, 이런 장학 제도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식으로 좀 학생들께서 알아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 장학 제도를 이용하시고 요 활동을,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시게 되면 장학금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와중에 그런 환경 속에서 서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장학 혜택이 많다, 그럴 여건을 갖추고 있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2021년 이 내용은 이제 8월에 정보 공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총 장학 금액 같은 경우에는 357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장학금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학생 1인당 받으신 평균 장학금 397만 원, 한 400만 원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사회 계열이 64%, 이공 계열이 45%. 이공 계열이 아무래도 인문사회 계열에 비해서 등록금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이 수치에서는 조금 차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모든 학생이 다 이제 400만 원씩 받았다는 뭐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어떻게 뭐 아예 못 받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받으신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평균값이 한 397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에 제일 이제 장학금을 좀 많이 받은 학생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인문사회대학에 3,200만 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2,300만 원, 뭐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2,400만 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게 이제 단과 대학별로 1년 동안 장학금을 이제 가장 많이 받은 학생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극단적인 수치가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을 장학금으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금액을 못 받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서문대학교에 오셔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학 제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고,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거나 아니면 뭔가 여러분들의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도 기르시고 장학금도 받아가는 그런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혜택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대학, 뭐 저희 서문대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교 하면은 이제 취업률을 또 이제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 2020년도 교육부 발표 자료에 이거 봤을 때 61%, 그다음에 저희 학교 우리 대학 서문대학교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64.3%.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보공시 기준이기 때문에 팩트만 말씀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보다 한 소폭 3% 내지 4% 정도 이제 좀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요 모든 대학의 상황이 얼추 비슷했습니다. 좀 취업률이 전체적으로 조금 낮아진 모양새가 보여졌고요. 그런 와중에도 서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보다는 좀 더 높은 3% 내지 4% 높은 그런 취업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해외 취업자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건 전국, 충남권에서는 1위, 전국에서는 10위. 이렇게 조금 해외로 취업하는 학생들이 많은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드림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뭐 지표에서 3회 연속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취업에 관련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러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대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업을 잘 시키기 위해서 서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좀 더 체계적인 단계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진로 탐색 및 대학생활 설계, 뭐 진로 적성 검사부터 시작해서 4학년에 실질적으로 이제 취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취업하시는데 필요할 만한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춤형 상담 지원, 그다음에 학과별 취업 전담 교수님이 계셔서 이제 취업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질의하고 그다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다음에 잡카페라고 하는 이제 취업 이런 중심 공간, 그다음에 취업 포탈, 그다음에 AI 모의 면접 시스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서류부터 면접까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각 분야별로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지 뭐 한진,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이렇게 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좀 알만한 그런 대규모의 그런 대기업이죠. 이런 기업에 취업해 있는 이런 동문들이 서문대학교를 졸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은 실제로 이제 서문대학교를 졸업한 여기 학과, 그다음에 성함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고 성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취업률은 4년제 대학 평균보다 한 3% 내지 4% 소폭 이제 넓지만 그 취업의 질은 이제 어느 대학보다도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또 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장학 혜택,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 그 다음에 해외 연수 기회 이렇게 세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서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384억 원이라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서문대학교에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통해서 재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를 한번 지원해봐라.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되게 여러 가지 사업, 국책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금을 뭐 무단으로, 무단이라기보다도 뭐 사적으로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장학 혜택,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연수, 그다음에 뭐 지원금 이런 식으로 오롯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금액, 정부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의 확실한 지원인데요. 서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요거는 종합 전형인데 컴퓨터공학부와 AI 소프트웨어 학과를 선발하는 종합 전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학과의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입학을 하시게 되면 첫 학기에는 이제 전액 장학금을 지원을 합니다. 요 말인즉슨 1학년 1학기 때는 이제 등록금을 아예 내시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학부 생각하시는 학생들께서는 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도 한번 눈여겨 보셨다가 지원하시고 합격하시게 되면 1학년 1학기 때는 등록금을 아예 내지 않으셔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년간 최대 104억 원이라는 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입학 장학금 제외하고도 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장학 혜택, 소프트웨어 분야의 다양한 장학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셨던 건 이제 저희가 동계방학 때 진행했던 그 하와이 연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저번 주에 심리학과에서 상담 심리학과에서 뭐 독일 연수도 다녀오고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베트남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원활하게 좀 운영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 플라이 제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그 해외 연수 기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국경들에 좀 문이 닫혔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지원을 해드리려고 해도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이제 코로나 시국이 조금씩 이제 좀 나아지고 있고 정상화되고 있는 이런 시국 속에서 이제 저희가 단기 어학 연수부터 시작해서 뭐 단기 체험 연수, 전공 연수, 뭐 장기 연수 이렇게 4가지 트랙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고 준비를 하셔서 신청을 하셨을 때 어디든지 이제 떠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요런 식의 글로벌 역량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학 생활 하시면서 이제 해외 한 번씩들 나갔다 오시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해외 연수 기회를 제외하고도 이제 서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보셨던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76개국에서 온 1660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이 이제 재학 중에 있습니다. 교류협정 같은 경우에도 154개 대학과 이제 맺어져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 그다음에 기숙사 내부에서도 외국어만 쓸 수 있는 그런 외국어 랭귀지 존을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학 능력, 뭐 영어부터 시작해서 뭐 일본어, 중국어, 뭐 러시아어 이런 식의 어학 능력을 좀 키워주고자 하는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대학, 서문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학교, 그다음에 학교의 장학 제도, 뭐 이런 식의 해외 연수 제도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렇다면 이 서문대학교에 어떻게 하면 입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개의 단과 대학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예술체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신설된 그런 단과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총 38개 학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눈여겨보셔야 될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항공관광학부라고 해서 이제 올해 신설된 원래는 글로벌 관광학과라는 이름이었는데 항공관광학부로 좀 개편이 된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서비스 전공이 들어와서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항공서비스 전공이지만 면접을 보지 않는 학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술체육대학 오른쪽 밑에 있는 예술체육대학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영상예술학과에서 영상연기 트랙 이건 이제 면접을 실기를 봐야 하는 그런 학과 영상연기 트랙이 신설이 되었고요. 디자인학부 같은 경우에도 식약디자인학과에서 개편이 된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과학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공을 좀 세분화시켜서 개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뭐 명칭이 변경된 미래자동차공학부라든지 아니면 스마트정보통신공학과, 뭐 산업안전경영공학과, 정치국제학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뀐 명칭이 바뀌고 개편된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과들에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보시고 이게 이제 입시 결과를 보실 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과 이름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어떤 학과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뭐 전년도 입시 결과까지 쭉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건 청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 종합, 뭐 실기, 뭐 정시까지 나와 있는 그런 표입니다. 요건 한번 보시고 다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입니다. 일반 학생 전형부터 뭐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까지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충남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이제 박람회이기 때문에 검정고시 학생들이 조금 있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 해서 검정고시 지원 가능한 학과 전형을 좀 미리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전형은 일반 학생 전형, 사회통합 전형,
고른기회 전형 이렇게 세 가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역학생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일반 학생 전형은 당연히 이제 교과 성적이 들어가는 그런 전형, 그다음에 충남 지역 학생들이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요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학생 전형, 그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고른기회 전형 이렇게 해당하는 사항들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까지 총 6가지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무조건 학생부 100% 신학과를 제외하고 학생부 10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교과 성적만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 전형과 이제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말인즉슨 나는 일반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이시겠죠. 그리고 여기 지역 학생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나는 사회통합이랑 고른기회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다 한꺼번에 지원하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수시 전형과 복수 지원 가능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교과뿐만 아니라 종합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에서도 쓰고 종합에서도 쓰고 교과에서 2개, 종합에서 2개 이렇게 전략적으로 학과를 같이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다만 한 전형에서 2개의 학과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만 제외하면 복수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점도 전략적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좀 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서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든 학과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수시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수능은 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정고시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그런 전형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요.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문화 가정, 그다음에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전형, 당연히 교과만 보고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는 준비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대상자,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관련한 대상자 분들께서 지원하실 수 있는 교과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서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전체 평균으로 선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 과학, 한국사 이렇게 4가지 계열에서 제일 잘 본 2과목씩 2개, 총 8과목이 되겠죠. 총 8과목의 평균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요.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수학 계열이 빠지고 3개, 국어, 영어, 사회과학, 한국사 이렇게 해서 3개, 해서 2개 하면 총 6개 과목의 평균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체 학생부 평균보다는 통상적으로는 많이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본 과목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전체 평균보다는 좀 올라가는 경향이 대체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꼭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입시 결과를 확인하셔야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을 좀 점치고 합격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 전학년 100%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그다음에 저희는 학년 학기별 가중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검정고시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당연히 학교 성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라는 좀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 모집 요강을 보시면 검정고시 출신자의 비교 내신 반영 점수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필수 과목 국어, 사회, 한국사, 수학, 과학, 영어에 그 평균 점수를 이제 비교 내신 반영 점수로 이제 환산한 표가 저희 모집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 표가 이제 좀 커서 이렇게 잘 보이진 않아가지고 제가 PPT에는 담아오지 못했는데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모집 요강을 이제 PDF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파일 그 뒤쪽에 보시면 검정고시 성적에 비교 내신 반영 점수 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표를 확인하시고 당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 가능성을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서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내성적 산출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디지털 입학처에서 내성적 산출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이런 식으로 서문대식으로 했을 때 내 내신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다가 내성적 산출하기 한 번씩 해보셔야 합니다. 다음 이제 종합 전형 말씀드릴 건데요. 서류 전형부터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까지 총 4가지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로 이제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지원이 가능한 전형을 표시를 해놨는데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 하나만 검정고시 출신 분들이 지원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신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서류 전형이 신설이 되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선문인재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면접 30%가 반영이 되는
면접을 무조건 봐야 하는 그런 종합 전형이었는데 사실 면접을 이제 그렇게 반가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서류만으로 이제 지원이 가능한 서류 전형을 좀 신설을 했습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교과 전형에서 이 성적으로 이제 선발하는 거랑은 이제 명백히 다른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 100%라고 나와 있지만 이 서류는 성적을 뜻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생기부에 있는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선발을 하는 서류 전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나는 이제 서류는 조금 부족할지언정 나는 좀 말을 잘한다. 그래서 면접에 좀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면접 전형을 아예 없애지 않았어요. 면접 전형을 좀 이제 나눴을 뿐이지 아예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과 같게 서류 100%로 4배수 선발하고 면접 30% 반영해서 최종 선발하는 그런 면접 전형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단에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컴퓨터공학부와 AI 소프트웨어학과 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을 합격하시면 1학년 1학기 장학금 이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면접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짚어드리고요.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도 마찬가지로 면접이 들어갑니다. 서류 전형은 없고요. 면접이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혹시 검정고시 출신자 중에서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신 학생들은 요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저희가 이제 서류랑 면접 평가를 할 때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인성의 반영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서류 평가에서. 인성의 반영 비율이 다른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저희는 좀 착한 학생들, 이제 대학에서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뽑겠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학생부 내용이 조금 이제 좀 부실하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다른 종합전형 준비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너무 좀 전공 관련된 내용이 없다라고 하셔도 저희는 이제 인성 반영 비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요런 거 한번 요 점을 생각하셔서 이제 좀 소신 있게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제가 방금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면접을 통해서 이제 학생부 성적 역전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 있는 학생들은 면접 전형으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저는 면접이 자신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형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또 경쟁력 있는 그런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 안내를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서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고사 문항을 저희 면접 진행하기 한 열흘 전에 저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출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인성 영역에서 3개, 전공 적합성 영역에서 3개, 발전 가능성 영역에서 3개, 총 9개를 이제 사전에 공개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문제씩 골라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면접 때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또한 서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교복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뭐랄까 출신 고교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 성함 말씀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감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제 교복을 입고 오시면 저희가 졸업 가운을 입혀서 아마 면접을 보고 오시게 될 거예요. 근데 뭐 약간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긴장감이 좀 심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서문대학교 면접에 오실 학생들이 계시다고 하면 꼭 교복이 아닌 뭐 그냥 단정한 사복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대1, 2대1로 진행이 되고요. 10분 내외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영역은 이렇게 3가지 영역이고요. 면접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열흘 전에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게 됩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꼭 면접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이 면접 문항을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기 전형입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정고시 출신자, 일반 학생, 체육 특기자 전형 다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서문대학교 실기 전형 특징이라고 하면 실기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기를 80%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율로 실기를 반영하고 있고 학생부는 20%, 그다음에 축구 선수, 스포츠과학부 축구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실적 40%, 실기 50%, 그다음에 학생부 10%, 다음과 같은 반영 방법으로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디자인학부 같은 경우에 실기시험 내용, 그 다음에 영상예술학과 신설된 학과입니다. 실기시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스포츠과학부, 무도경호학과 이런 식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실기 반영 비율이 80%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 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겐 이제 실기 준비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밖에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즘 좀 날씨도 좀 시원해지고 해서 원활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기 준비 꼭 이제 실기 시험 당일까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과 제도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과 제도라는 게 과를 바꾼다라는 뜻의 제도인데 말 그대로 학과를 바꾸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이제 진학을 하고 싶은데 등급대가 조금 높다. 그래서 아마 좀 합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내 등급대에 맞는 다른 학과에 우선 지원을 하시고 합격을 하신 뒤에
1학년 이수 후에 이제 그 전과, 과를 바꾸는 그런 제도를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2학년 때부터는 내가 전과 신청해서 바뀐 학과,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시로 치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뭐 재학생으로 다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전략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너무 높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다른 학과에 일단 들어가고 1년 뒤에 학과를 바꾸는 이런 제도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고 실제로 한번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과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승인율도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모든 과 내에서 전과 제도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다만 한 가지는 이제 제외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비보건 계열에서 보건 계열로 전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과에서 간호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제약생명공학과에서 치의생학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의생학과, 응급구조학과 이렇게 4가지 학과는 전과가 불가능한 학과이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해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학년도 작년 전형 결과를 제가 PPT에 넣어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일반 학생 전형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대체적으로 이런 등급이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추가로 좀 궁금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학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입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년도 입시 결과이기 때문에 뭐 이 안에 들어서 뭐 꼭 합격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참고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고 이제 합격 가능성을 점치는데 그런 근거 정도로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음은 종합 전형이고요. 조과 전형보다는 이제 뭐 한 등급 내지 뭐 1.5등급 정도 낮은 등급이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서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오셔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건 지역 학생 전형이고요.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40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학 능력 키워주는 대학, 장학금도 많이 주고 취업도 잘 되고 교통 접근성도 좋고 미래 산업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과 반영 방법 상위 8개 과목만 반영하고 서류형 면접이 자신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류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전형이 신설됐다. 이렇게만 좀 기억해 주시면 뭐 저에게 있어서 이 40분은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게 아마 녹화본이 올라와서 돌려보실 수도 있겠지만 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뭐 카카오톡 1대1 상담도 운영하고 있고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에도 다양하게 좀 서문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번호 041-530-2033, 20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히 조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수시 전형 지원 기간이 한 2주도 안 남았죠. 2주 정도 남았는데 꼭 서문대학교 희망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좀 기억해 주시고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준비하신 것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서문대학교 입학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문대학교 입학팀 박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문대학교에서 너만의 세계를